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렵니까? 라고 분명히 좀 물어봐야 되는 오늘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승천 열심히 멘토클리닉의 김도영 오늘도 여김없이 찾아왔는데요. 오늘 발걸음이 참 무겁게 왔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악재는 홀로 오지 않는다라는 주식의 격언이 다시 한번 완벽하게 좀 체크되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강도로 조금 이제 악에 바친 걸까요? 북한의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더해지면서 전일 같은 경우는 미국발 경제지표 자체의 부정적인 악재 부분 그리고 또다시 일본이 무한대의 양적 완화 소식에 하면서 우리나라가 줄줄이 시장에 혼란이 오면서 추가적인 급락 여파를 장중에도 맞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여러분들 시장에서 이렇게 정신없을 때요. 투자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되고 또한 그 전략이 세우지 않고 우왕좌왕하다 보면요. 결국 시장의 돗대기 시장이라고 하죠. 정신없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주식 승천 10시 멘토클리닉과 함께 하신다면 투자 전략과 그리고 포트에 편입할 수 있는 종목을 아주 디테일하게 전략과 승천을 시킬 수 있는 계좌로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장의 선제 공격을 하시려면요. 전략과 전술 저희 주식승천 10시 멘토클리닉으로 세워보시면 제대로 잽 한번 날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화이팅하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입니다. 주식승천 전화상담이죠.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www.cntv.co.kr로 들어오셔서 맨 위에 증권 메뉴에서 주식승천을 클릭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나서 금일 출연하신 출연자분들 그리고 진행자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또는 질의하고 싶은 분 있더라면 무함정 여러분들 오늘 자신있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연 이제 목요일 팀, 지난주에 이제 신창한 멘토가 목요일 날 깜짝으로 이제 일주일만 2번이나 좀 오셨었는데요. 과연 그 자리를 제대로 이제 새로운 분이 아마 영입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지금 소문에는요, 우리 김 PD도 그러고요, 우리 사업부의 정 과장님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 출연하고 싶어서 출연진이 줄 서 있다는 소문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애청자분들의 우리가 한 몸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출연하신 두 멘토분을 화면으로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는 시장, 해답만을 찾는 차트의 분석가, 주식의 연금술사 김선윤 멘토와 함께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상처받은 계좌를 치유한다. 센티비의 닥터, 주식 주치 안성준. 정확한 진단과 명쾌한 처방으로 병든 종목과 다친 계좌를 어루만져 드립니다. 건강한 투자자가 되는 지름길, 닥터 안과 함께하세요.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셨습니까? 새로운 뉴페이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목요일의 남자죠. 자신 있고 야무지게 얘기했던. 지난주는 까도남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까칠한 도시남자로 좀 돌아왔습니다. 목요일의 남자 김선윤 멘토. 오늘은 좀 활기가 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한 주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번 주 한 주 그냥 정신 없었죠. 오늘 정말로 시겁했던 한 주. 오전장에 코스닥 지수가 한 3% 이상까지 빠져주면서 잠깐 좀 혼란을 야기했었지만서도 자신있게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쇼핑 찬스다, 대박 기회다,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적중했는 것 같습니다. 여지없이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지수 빠지니까 매수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있죠. 꾸준하게 상승장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인 낙폭으로 판단되고 있고 특히 오늘장 코스닥이 또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기관들이 코스닥에서 1,300억을 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꾸준하게 보시고서 시장 4월 한 중순부터는 가파른 상승장 예상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누가 한 주 어떻게 보냈냐고 물어봤더니 일상 얘기를 안 하고 시장 얘기를 하고 있어? 왜 이렇게 이슈 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선윤 멘토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전략가 멘토를 옆에다 딱 놓고 주식의 벗을 옆에 두지 않으면 오늘 같은 장에서 많이 흔들리셨던 내동매매할 수밖에 없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뉴페이스가 좀 왔습니다. 주식승천의 새롭게 뉴페이스로 탑재가 되면서 찾아주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 보니까 이미지가 되게 강합니다. 안성준 멘토 시원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닥터 안성준입니다. 제가 필명을 닥터 안이라고 정했는데 왜 닥터 안이냐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좀 상처받았던 계좌, 그리고 상처받았던 마음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치유해드리고 싶어서 닥터 안이라고 정했습니다. 앞으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계좌의 부활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진짜 저희 멘토 클리닉 근데 의사 면허는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그래요. 예.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의사 면허가 있는 애널리스트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요. 벌써부터 이제 기대가 되는 우리 목요일팀인 것 같아요. 목요일의 남자와 그리고 새로운 뉴페이스 멘토 클리닉 제대로 맞는 닥터 안이 출연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이분의 길을 받아서 주식 승천 열시 멘토 클리닉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장 앞에서도 살짝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정신없는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전쟁이 발생되는 거 아닐까? 과연 주식시장에도 내 자금을 빨리 빼야 될까? 그만큼 내 종목이 잘 가다가도 갑작스럽게 급락으로 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막판에 꼬리들을 많이 달면서 아랫꼬리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들이 연출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가장 핵심적이었던 이슈와 토크의 주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앤 토크입니다. 첫 번째 이슈인데요. 겹겹이 산중입니다. 악재로 얼룩진 코스피 1960선까지 아래로 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서 브레이킹 걸릴 것인지 그리고 그 수급적인 주체가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의 기회는 언제쯤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역대 최대 리콜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파장이 오늘 주식시장에 영락 없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과연 미국의 여론에서는 좀 잠잠하게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완성차 쪽에 폭탄투하가 되고 있는 매도 압박이라는 거. 과연 이 부분의 실체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지표가 긍정적인 매크로적인 경제지표가 나오다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고용지표와 제조업 부분 관련돼서 호불호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역시 동시효과 우리나라의 룰을 저버리지 않고 미국발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출발이 됐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북한의 공격적인 강수, 개성공단 위험성 도래 또한 미국발에 대한 강력한 강수를 두면서 추가적으로 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선임 멘토, 금일 시장 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정말 오늘 다이나믹했죠. 정말 네. 오전장이 정말 다이나믹했습니다. 정말 좀 어려웠던 장이었지만서도 쇼핑 찬스였던 그런 또 장이었는데 일단 좀 기자분들한테 한마디 좀 드리고 싶어요. 풋을 사셨는지 그러고 나서 기사를 던지셨는지 네, 추측일 뿐입니다. 혹시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잘못된 오보에 정말로 이렇게 주식시장 크게 흔들립니다. 단지 딱 1시간, 2시간 만에 흔들리니까 이거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지금 투자자분들도 역시나 그거에 따라서 또 시장이 갑자기 코스닥 지수가 1.5%, 2%에서 갑자기 3%까지 후다닥 흘러내려버리니까 물량을 딱딱 던져주면서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개인들이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매수세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물량들 자체를 마이너스 3% 넘어서부터 기관들이 싹 흡수를 해주면서 갑자기 개인 매도세가 강해지고 기관들이 오늘 5천억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와 줬습니다. 이런 흐름 또 오늘 완벽하게 또 기관한테 개인들의 물량 자체를 다 뺏겨주면서 완패당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현상 자체가 또 나와졌고 외인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외인들의 매도 지금 외인이 3월 들어서 총 판 금액 자체가 계산해보니까 한 3조 2천억 원 정도가 되네요. 3월부터입니다. 네. 거의 한 달 동안 3조 이상의 물량을 지금 매도량을 던져줬는데 외인들은 어쩔 수 없이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북 리스크로 인한 부분 꼭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량 조절을 하는 거고 외인들은 좀 어느 정도 대북 리스크 제가 원하는 것은 북한과 미국 쪽에서 대화를 좀 해준다면은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매듭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만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자, 북한 쪽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자체가 거의 이제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은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큰 걱정 없이 한번 시장 가파르게 또 상승해 주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또 시장의 발목을 또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대북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자, 일본의 무제한 양적 완화 소식까지 또 겹쳐지면서 그렇죠. 시장을 또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앵커님 저랑 내기 한번 했잖아요. 네. 금리 인하 내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네. 우리 앵커님은 그래도 좀 안 하는 쪽으로 반대쪽으로 동결적으로 했습니다. 얘기했죠. 자 제가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된다면은 네. 네, 병아리 복장을 한번 입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강수를 둔가, 오늘? 치매를 좀 두도록 하고 네.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카드가 또 오늘 생겨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강수를 두도록 하고요.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걱정은 혹시라도 정부 쪽에서 아직 정책적인 측면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 달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부를 믿고서 지금 일본까지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한 번쯤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부터에서는 시장이 좀 가파르게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대부분 리스크 자체도 이렇게 긴 적이 처음인데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조금 이런 기회, 이런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에는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한 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뭐, 또다시 우리가 화요일 팀 이후로 내기를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본인이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사위 던져졌으니까 한번 해보죠, 결국은.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땐 김선현 멘토 때 그래, 정치적인 상황과 모든 걸 보면 이제 이번에는 인하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일본발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을 우리나라 증시로 유입할 수 있는 마지막 탄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희 담당 PD가, 김 PD가, 무슨 얘기냐, 김상민 PD인데요. 목요일 날은 만약에 김선현 멘토가 지게 되면 여러분 하루 종일 입고 출연합니다. 생방송 90분 동안 아시겠죠? 좀 더 세졌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안성민 멘토, 우리 닥터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과연 오늘 멈출까요? 저는 코스피를 보면서 굉장히 좀 치근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치근했다. 예, 코스피를 좀 의인화한다면 굉장히 눈치를 보다가 뭔가 맞을까봐 눈치를 보다가 여지없이 오늘도 한 번 맞은 하루가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네. 굉장히 치근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미국의 그 지표도 어제 지표가 잘 안 나와서 다우도 소폭 하락을 했고, 그리고 오늘 BOJ 그리고 통화정책 회의 때문에 이제 관망세를 유지를 하다가 장중한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그 오보 때문에 장중한 때 1940선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걸 보면은 금요일 날 장밋빛을 꿈꾸면서 힘차게 다시 2,000을 올라갔던 코스피가 뭐 STX나 뭐 BBV의 문제나 아니면 뭐 G2가 잘 안 나간다거나, 그리고 뭐 지금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북한발 악재로 계속 발목을 잡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 좀 주식 증권 투자하시는 그 개인 여러분들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좀 많이 본 거는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1조를 팔았어요. 네, 오래간만에 1조가 나왔죠. 오랜만에 1조를 팔았는데 아마 한 1월 달 이후 한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금액을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지수를 많이 내렸다는 게 오늘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희망적인 거는 우선 내일이면은 삼성전자의 그 잠적 실적 발표치가 있죠. 네. 잠적 실적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좀 삼성전자 말고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지난 분기 실적이 굉장히 어닝 쇼크 수준이었다는 거죠. 잠깐만요. 우리 닥터 안성준 멘토. 이게 우리 스튜디오가 이 주식승천 팀이 기가 센가 봐, 이 스튜디오가. 안성준 멘토도 지금 보니까 오늘장을 얘기해주는데 너무 싹 다 풀어져요. 네? 그럼 보니까 오늘장 봤을 때 좀 치근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오늘장이 치근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게 그냥 일시적인 쇼크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추세적으로 조금 더 저점을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조금 저점을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일시적으로 좀 많이 내렸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재들이 있습니다. 우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되긴 하는데 우선 그거를 조금 확인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서 치근하긴 했었지만 저점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은 조금 더 늦춰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셨다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선윤 멘토의
강수 아닌 강수, MC한테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새롭게 출연하신 우리 안성준 멘토 같은 경우는 측은했었지만 이 부분에 지금 공격적인 저점 매수는 아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함부로 지금 매도, 투매적인 양상이 했던 것은 좀 너무나 좀 안쓰러운 양상이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그랬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겹죠. 북한 리스크. 북한이 과연 진짜로 우리나라 풋옵션에다가 풀베팅을 했을까요? 그게 진짜 궁금해 죽겠는데요. 아니, 외국인들은 풀베팅 했을까요? 사실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 북한 리스크 자체는 핑계거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 전략 속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오늘 공격 매수를 좀 잡았었는데요. 개성공단 철수라는 오보 때문에 장중에 한때 1938포인트 정확하게 찍고 바로 추가적인 반등 쪽으로 이제 낙폭을 좀 일부 축소했는데요. 북한 리스크 지금 모양새 봐서는 장기화가 어쩔 수 없는 필수 불가결 조건이 돼버린 것 같아요. 김선희 멘토, 장기화 될까요? 좀 이미 장기화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네, 오래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긴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전부 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미사일을 장거리, 중장거리 미사일을 또 동해 쪽으로 또 포진을 시켜주면서 또 미국 쪽에서 방어책을 또 마련한 흐름이 보여줬고 또 그렇죠. 이 흐름이 나아졌기 때문에 미국 쪽에다 이렇게 또 강하게 도발을 한 적은 또 없었거든요. 네. 지금 괌까지 미사일이 날아갈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미사일들이 지금 동해점이 배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이 또 이젠 어떤 카드를 내보일까? 정말로 미사일을 한 방 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컨대 한번 동해 쪽에다가 중장거리 미사일 한번 시험 발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또 미국 쪽에서 또 다른 대응책으로 뭔가를 또 한번 구사할 것 같은데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게 거의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한 4월 중순경 정도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좀 안정화 쪽으로 가주면서 정말로 이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돌아와 주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북한에서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한번 이제 회담을 통한 해결책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적으로 북한이 지금 도발할 상황이 지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려보자면은 네. 북한이 이렇게 지금 도발을 취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중국 쪽에 요청하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중국 관광객 자국으로 조금 맞아요. 데리고 와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북한이 그걸 중국인들을 민질로 삼을 것이냐 그게 아니고 남한에 있는 중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많을까요? 북한보다 몇십 배나 많겠죠. 몇백 배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 훨씬 많고 이걸 좀 생각해 본다면은 북한이 정말로 도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박하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미사일을 왜 연평도에 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외인들이 없는 그곳에 쐈던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큰 걱정 없이 최악의 경우가 연평도 사태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시장이 오늘처럼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흔들릴 때는 정말로 대박 쇼핑 기회입니다. 정말 이런 기회, 속된 말로 대출도 끌어쓰고 싶을 정도로 매수 기회가 왔던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고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꾸준하게 시장은 약간의 악재와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갈 겁니다. 우상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결국 이제 장기화 자체는 지금 벌써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마무리 단계, 즉 중순 이후에 중하순 부분에 마무리 단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럼 김선우 멘토, 그때까지 올스톱 해야 됩니까, 투자를? 아니면 보유한 종목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내거나 또는 오늘 같은 경우는 아래 꼬리를 달고 있는 이제 매수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좀 더 공격 앞으로 해도 되는 건지. 자, 지금 시장이 또 열려 있는 게 바로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네. 그게 또 굉장히 또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실적 시즌이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편입을 또 해야 되는가 대부분 리스크 때문에 좀 불안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던 관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코스닥 종목들은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60포인트까지는 저는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특히 IT 관련주들이나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은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특히 IT주만 조금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IT 관련주들만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인 조금 낙폭에 관해서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매수를 꼭 하시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업종을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네. 최근에 조금 곡물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네. 음식료 업종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음식료 업종이 또 방어적인 성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오늘 같은 시장 오리온 같은 거나 농심이나 이런 좋은 종목들 많이 상승해줬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번 우상향하는 패턴 이어가면서 시장을 이끌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주요 뉴스에서 한국
이 터키관의 원전 수주가 무산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원자력 관련주들이 또다시 한번 시장에 공포를 또 만들 것 같다라는 거 체크를 한번 해보시도록 말씀 좀 드려보도록 했고요. 안성준 멘토, 북한 리스크는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과연 이게 마무리가 될까요? 아니면 더욱 더 강력해질까요? 저는 조금 더욱더 강력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들어서 북한 리스크가 잊을만 하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기억하기로는 맨 처음에 북한이 그런 도발적인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지수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계속 그런 위협과 협박 그리고 압박의 강도를 높여감에 따라서 지수가 계속 지쳐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시청자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북한이 우리나라에 포탄을 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도발을 하거나 연평도 무슨 천안함을 공격을 하거나 그럴 때마다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최저점이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거는 꼭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그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목요일 그 금리 인하까지만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좀 더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 자막으로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지금 최근 4개월 만에 실업 청구 건수 자체가 오늘 이 이슈를 좀 가장 많이 기다렸거든요. 4개월 내 최고치로 주간 실업 수당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출발 부분에서는 악재 영향을 우리나라 또다시 안 그래도 지금 울고 있는데 뺨 한 대 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 승천 열심히 멘토클리닉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을 봤는데요. 사실 두 분 다 이제 지정학적 부분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총을 맞고 총알을 맞아 죽느나 차라리 주식 투자하자 죽느나 똑같습니다. 주식 투자 공포 삽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슈, 뜨겁게 좀 달궜던 것 같아요. 엔저 현상 부분의 피해였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한 시장 점유율, 세계 시장 MS 마켓 슈어 자체의 증가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었던 우리 전차부대에서 차부대죠. 하지만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사상 최고의 대규모의 리콜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주가 또다시 한번 시장의 방어를 잘 하다가 기간말 같이 날아오면서 급락 여파의 시장의 분위기를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저희 김선인 멘토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 시장까지 해서 한 190만 대 정도 리콜 사태가 좀 나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현대차 5% 빠졌고요. 기아차 3.27% 빠졌고 부품주 쪽은 좀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도 역시나 같이 묶여갔습니다. 현대모비스 3% 정도 빠졌네요. 3% 빠졌고요. 네. 여타 다른 종목들은 크게 빠지는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 흐름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확하게 문제를 짚고 말씀드려보면은 브레이크 등 스위치 불량으로 인한 부분이 체크가 되면서 그게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생산됐던 자동차들이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서 조금 리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리콜 비용에서 충당금 내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크게 매출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여타 다른 나라로 이제 퍼져가는 게 정말 문제인 겁니다. 유럽 쪽에 판매했던 같은 자동차들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주면서 제2의 제3의 리콜 사태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토요타가 800만 대 정도 리콜 사태가 있었죠. 그 영향으로 주가가 완전히 진짜 폭삭 주저앉았었는데 네. 현대차도 최악의 경우는 그 정도 아니겠지만서도 추가적으로 저는 좀 하락에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 현대차 20만 원 깨질 때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나와줬었고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5만 원 아래로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좀 더 눈높이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지금 잘 판매되고 있는데 현대랑 기아차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상보다 그렇게 잘 팔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잠깐 해드리자면은 네.
타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투자하시는 데는 약간 좀 브레이크 제동 걸으시고 좀 상황 보시고서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대기아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현금화 전략이 유리하다는 거죠? 네, 제가 볼 땐 현금화 하시는 게 맞고요. 추세 전환하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매수하시기는 위험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들으셨죠? 김선인 멘토가 완성차 현대기아차 그룹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매수 포지션 잡지 말자. 오히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오히려 현금화 전략으로 다른 업종으로 좀 바꾸자라고 했는데 아까 들으셨죠? 업종 중에 하나 얘기했던 게 음식료 업종 얘기했다는 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준 멘토, 과연 이게 단기 악재로 될까요? 아니면 추세적으로 하방 쪽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을까요? 완성차 업체가. 그 리콜의 규모가 현대차는 한 700억 그리고 기아차는 한 4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거는 지난번에 벨로스터 관련돼서 리콜한 것보다는 훨씬 큰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단기적으로는 악재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하지만 이것이 단기적으로만 악재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현대차와 기아차의 하락을 계속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계속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네. 연비 문제 때도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방금 전에 MC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지금 신규 진입을 해도 되냐 안 네. 되냐 그 시점에 대해서는 그래요.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지금 단기적인 악재라도 악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신규 진입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다시 추세를 상방으로 틀 때 그때 다시 현대차를 진입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두 분의 의견이 오늘 지금 공통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쪽에서는 단기 악재는 불가피하고 현재 가격적인 매력도 없다. 신규 매수 자제하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현금화하자라는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러면 안성준 멘토, 자동차 부품주도 오늘 동반해서 하락을 하긴 했어요. 사실 근데 네. 그 피해를 같이 볼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이 받았어요. 그러면 부품주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완성차 주가 좀 떨어질 때도 부품주는 좀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부품주가 왜 재미를 많이 봤냐면은 우선 부품주는 자동차 완성차 종목보다 엔저의 피해를 조금 상대적으로 덜 받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조금 많이 매력도가 많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 종목을 사고 싶으시면 완성차 종목보다는 부품주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올바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자동차 부품주 중에 우리 안성준 멘토가 가장 탑픽으로 생각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해 왔는데요. 네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동국실업입니다. 동국실업이요? 예, 동국실업. 그 자동차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대시보드나 그거를 그러니까 앞에 대시보드 있는데 그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옆에 콘솔이나 아니면 글러브 박스나 이런 것들을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플라스틱 사출 기업인데요. 지금 이 기업의 특징적인 면이 지금 울산, 경주, 평택, 아산 그리고 중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울산과 중국 공장이 3월 중에 완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기아차나 이런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가 지금 판매량이 그렇게 늘지 않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장을 더 준공을 하고 캐파를 늘리는 거잖아요. 캐파를 늘리는 것 자체는 우선 자기 자신 기업이 갖고 있는 매출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동국실업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동차 부품주의 탑픽을 우리 안성준 멘토는 동국실업을 언급을 해줬으니까 여러분들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선인 멘토, 자동차 부품 중에 탑픽. 저는 그냥 대장주 모비스로 하겠습니다. 현대 모비스요? 네, 그래요? 만약 결정한다면 모비스가 맞는 것 같고요. 모비스 추세 이탈을 크게 안 하는 종목이에요. 최근 들어서 그래도 꾸준하게 박스권 내에서 움직여주면서 주가 계속 그래도 횡보하고 있지만 오늘의 이런 하락 추세 굉장히 조금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이지 않나 판단은 듭니다. 자, 수급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현대모비스 역시 기관들이 꾸준하게 투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내내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여지없이 다른 기타 보험이나 금융투자 마찬가지,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관에서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조금 매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현대차는 저는 오히려 좀 외국인 매도가 워낙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모습이 좀 들어요. 현대차도 수급은 괜찮긴 합니다. 하지만 외인들의 매도가 조금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품주 중에서는 현대모비스 쪽으로 현대자동차도 괜찮긴 합니다. 하지만 추세적인 하락 아직 좀 지켜봐야 됩니다. 좀 참고하시고 부품주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쪽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현대모비스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두 분들이 자동차 부품주가 완성차보다 매력적이라는 거 포인트를 조금 하나를 놓쳐서 멘트를 오늘 잡아주지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짤막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일본 쪽에서의 안정적인 매출 드롭가 현대기아차를 필두로 해서 다른 쪽에서 해외 쪽에서 시장 마켓슈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대안주 쪽으로 좀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체크해보시면 되고요. 과연 현대모비스가 승자가 될 것이니 동국실업이 승자가 될 것이니 여러분들 주가 추이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슈앤토크 부분을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의 승천주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먼저 저희 멘토들의 추천 종목 수익률 베스트 5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수익률 순위입니다. 1위와 2위가 변동이 없네요. 그런데 3위의 양승모멘토의 YG엔터가 3위로 19.6%로 올라오는 모습이겠고요. 양승모멘토 아이마켓 코리아도 또다시 4위로 올라오면 17.9%입니다. 김용준멘토의 아나패스가 단계가 하락하면서 5위 쪽으로 내려가면서 양승모멘토가 3,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연 1위가 오늘은 바뀌었을까요? 우리 김용준 멘토 교수님이 교수님답게 이 장에서도 일양약품으로 30.7% 좋은 모습으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40% 앞자리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그러면 저희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골프존, GS 리테일, 셀트리온,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인터내셔널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잡고 나서 지금 상승 부분 신규 편입과 함께 추가 상승 모멘텀을 가진 4.5% 수익권 아주 좋습니다. 네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신창환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대한항공,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 LG화학, 삼성 SDI인데요. 전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권에 들어와 있는데 지수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상로 상남자가 남자다. 와, 포트 보십시오. LG전자가 시장 쪽인 영향력을 받으면서 마이너스권에 들어와 있고 GD 역시 신규 편입 이후에 흐름 자체가 좀 더 약한 모습이지만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양승모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아이마켓 코리아, 바이오랜드, 휴비스, LG 패션을 모두 갖고 있는데 바이오랜드를 16,200원에 오늘 밑으로 하면서 싹 긁겠다 하더니 추가하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단가가 좀 많이 낮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큐비스 같은 경우에도 11,500원에 추가 저점 매수를 다시 성공을 하면서 수익률을 4.3%로 플러스로 전환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LG패션 같은 경우에도 3만원에서 3,500원 밴드 속에 저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니까 양승모멘토의 포트를 따라하실 분들 바이오랜드, 휴비스, LG패션 그대로 전략 같이 이행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더 신이 납니다. 일양약품 ICD가 오늘 아래꼬리를 달고 강하게 올라오면 7.4% 들어오면서 아나패스와 사파리 테크놀로지, ENF 테크놀로지까지 어제 ENF 테크놀로지 리뷰 그대로 나왔습니다. 2.9% 보유하면서요. 가장 따라하고 싶고 가장 내 멘토로 놓고 싶은 포트폴리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 맨날 이렇게 모범생인데요. 조이맥스 같은 경우 그리고 인터파크, 컴투, 코스모스 모두 다 이 포트 보셨습니까? 수요일팀 대박입니다. 조이맥스 같은 경우 이익 실현가를 4만원에서 42,000원으로 증가를 시키면서 이익 실현가일 경우에는 비중을 축소하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이익 실현가를 7,420원에서 8,100원까지 올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가로 올라가서 종가상 이탈할 경우에 비중 축소하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컴투스 역시 48,000원의 이익 실현 가격을 53,500원까지 증가시키면서 이익 실현, 종가상 이탈할 경우에 일단 빠져나오고 현금화. 그래도 되겠죠? 여러분 정대희 멘토가 또 나와서 야무지 종목 주실 거니까요. 코스메스트까지 강한 상승세 들어왔습니다. 금일 출연하신 김선일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스코엠텍, 유진기업이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 오늘 좋은 모습 나왔거든요, 장중에.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를 같이 맞으면서 현재 수익률 제로권에 들어와 있고요. 유진기업 같은 경우 마이너스 1.4% 정도 같은데요. 잠시 뒤 리뷰에서 핵심 전략 보겠습니다.
이 기운이 수요일 팀으로 우리 승청 기운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지금 포트에서 나왔던 김선인 멘토 포트폴리오를 좀 더 체크를 해보도록 했는데 오늘 좀 아쉬웠던 포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전장 모습에서는 강하게 올랐을 텐데 포스코 엠텍, 유진기업 좀 점검 좀 해주시죠. 네, 이 기운이 쪽 빨려 올라가니까 이게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자, 근데 종목들 가지고 나온 종목들 이제 시장입니다. 이제 가는 종목들이고 조만간에 따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너무 오른 종목 사기 힘듭니다. 제 종목 사십시오.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포스코 엠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엠텍입니다. 지금 이제 거의 편입가랑 똑같습니다. 자, 수익률을 0%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점 이 종목 말씀드렸던 거 가을 초전 물량 빠져주고 난 이후에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 흐름 그 중심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수급 상황인데 자, 수급 상황 살펴볼게요. 자, 기간들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드디어 100만 주가 넘어갔습니다. 3월부터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매수한 물량이 100만 주가 넘어갔고 특히 연기금이 정말 꾸준하게 매수합니다. 연기금도 6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네. 개인들과 외국인들 물량, 싸그리, 투신, 기타 금융 모두가 잡아먹고 있는 흐름이죠. 근데 차트 흐름은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차트가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지금 매수한 가격대에서 그냥 계속 움직여줍니다. 현재 가격이라고요. 그러면은 가장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종목 가운데 최근에 기관과 외인들이 특히 외국인이 아니죠. 기관들이 가장 많이 특히 연기금 중심으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그 평단가를 맞출 수 있는 평단가를 거의 맞출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포스코 엠텍입니다. 이 종목 충분하게 지금 거의 박스권 내에 거의 도달했고 또 하나 항상 박스권 거의 한 달 동안 유지한 이후에 반등을 주면서 계단식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번 올라간다면은 단기적으로 11,000원까지 한번 올라간 이후에 그 11,000원, 500원 정도 11,000원대 부근에서 박스권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라면은 기관들이 한번 강력하게 끌어올려줘서 크게 상승을 해서 예전 가격 얼마? 12,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올라간 이후에나 횡보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곧 튈 준비가 된 종목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서 가격대 굉장히 좋습니다. 딱 봐도 정말 꽉꽉 뭉쳐 있습니다. 이 종목 꼭 편입하시라. 추가적으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에너지 응집 구간으로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이고 네. 실적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되겠고. 그래요. 자, 유진기업입니다. 자, 유진기업도 추천한 이후에 금요일 같은 경우에 큰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다가 약간 조금 떨어지는 흐름이에요. 하지만 아까워요.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자 21선 내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 종목 지금 일봉으로 봐서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주봉으로 돌려볼게요. 아이고. 자, 주봉입니다. 주봉 받았고 완벽하게 지금 횡보한 이후에 이제서야 가는 종목이에요. 여러분. 그렇군요. 이 종목 이제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이제 약간 골드크로스 부분 보여줄 수 없고 그러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구간에서 기관들이 버렸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관들 오히려 더 사고 있습니다. 기관들 지금 꾸준하게 오늘도 더 들어와줬고 꾸준하게 최근 하락폭에 대비해서도 기관들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 종목도 지금 한 달 동안 기관들이 모은 물량, 개인 물량과 더불어 외국인 물량 다 흡수하면서 기관들의 물량이 거의 100만 주까지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양호한 흐름. 또 이 종목 네네. 역시나 꾸준하게 한번 레벨업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이죠. 자, 이 종목 말씀드렸을 때 바로 이거였어요. 자, 하이마트랑 광양시멘트 팔면서 남은 자금 8천억입니다. 이 자금 어디다 쓸 것이냐? 유진기업 시가총액 2,800억짜리 어느 정도 재무구조 안정을 위해서 자금 썼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6천억 이상은 남아있거든요. 네. M&A를 통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유진기업은 일봉을 보지 마시고 주봉을 보십시오. 주봉을 보신다면 큰 폭의 상승 꾸준하게 가져올 수 있겠다. 걱정하지 마시고서 이 종목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김선일 멘토의 포스코 엠텍 그리고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수급이 살아있다. 또한 이제 기둥을 조금 하면서 위로 뚫어주면서 승천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같이 전략을 좀 살펴보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식 승천의 하이라이트 코너 드디어 내일의 시초가 그리고 내일 장중에 체크를 해보면서 딱 자신 있게 포트에 탁 채워야 되는 비장의 종목 내일의 승천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내일의 승천주입니다. 안성준 멘토가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가지고 나왔군요. 또 김선인 멘토 통원산업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송원산업과 인피니티 헬스케어. 지금 딱 종목명만 들어봐도 핫 이슈는 인피니티 헬스케어 쪽으로 좀 쏠려 있을 것 같은데요. 송원산업 되게 궁금해지고 시작했어요. 이것도 이제 막 바닥에서 돌아 나가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김선인 멘토. 자, 그래요. 송원산업도 우리가 한번 출발해 볼까요? 이 종목도 역시나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고 좀 단기적으로 봐도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송원산업 같은 경우 이제 산화 방지제를 이제 만드는 화학기업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점은 제가 보는 포인트 자체 화학기업 중에서 송원산업만큼 최근에 이런 실적과 더불어서 상승폭이 나오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승폭, 특히 작년 2012년 실적이 왜 2011년 대비해서 대박이 났느냐? 자, 바로 산화방지제 세계시장 점유율 상승 때문입니다. 2006년 같은 경우에 6%에서 2011년 거의 말쯤에 22%까지 지금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2012년 실적이 정말로 거의 대박이 났던 거죠. 그러면 올해 LG화학 같은 경우 최근에 추천이 많이 나오는데 올해 한 2분기 이후부터는 화학주가 조금은 좀 살아날 그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개선될 가망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 여파를 몰아서 화학주 전반에 걸쳐 상승이 나와주고 또 하나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또 실적이 또 워낙에 받쳐주고 점유율 상승으로 인한 부분이 또 2013년에 나타날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보면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주봉입니다. 자, 송원산업도 역시나 바닥권을 서서히 탈피해가면서 작년 중순부터 꾸준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 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권 내에서 이 라인 자체를 타면서 지금 종목 자체가 살아서 움직여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네. 자, 이때 약간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지고 있고, 지금 라인 자체에 거의 걸쳐있는 모습에서 고가 라인을 다시 한번 또 이어보자면은, 꾸준하게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 이 부분에서 터치한 이후에 반등을 이제 시작하는 그 흐름이란 거죠. 그러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 종목 꾸준하게 최근 들어서 거의 박스권 장세를 지금 거의 2달가량 이어오고 있는 그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뚜렷한 점은 수급에서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2월 말부터 했을 때 그렇게 기관들이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흐름이 좀 나와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흐름 자체가 약간의 조금 연기금의 매수 포지션이 3월 중순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금 매수가 조금 강하게 다시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자, 투신권도 최근에 다시 한번 들어와줬고 보험국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이제서야 조금 정신을 차렸는지 다시 한번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1분기 실적 역시 굉장히 또 양호한 종목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관들이 이제서야 매수 포지션을 잡았다는 거. 자, 여기 좀 확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자, 기관들이 항상 조금 이런 흐름을 보였어요. 항상 이 라인, 이 고가 라인 부분에서 기관들이 매도세가 항상 강했었는데 이때 매도세가 항상 나아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기관들이 거꾸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한번 슈팅을 이제는 박스권을 뚫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번에는 분명히 보통 3번 이상 가게 되면 딱 뚫고 올라가는 그 흐름이 나와줍니다. 보통 한 번, 자, 2번에서 3번 이상까지는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는데 이번에 그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번에는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정말 기대되는 종목이고 네. 좀 오랜 기간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은 최근 저도 이제 많은 증권사분들 만나고 있는데 최근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올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좀 내일 시초가로 좀 편입을 하시고 목표가는 제가 한 15,000원 보고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다시 한번 차트를 통해서 그 매매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네네. 자, 오늘 뭐 차트 흐름 중에서 약간 좀 밑골이 나와주면서 다시 종목 자체가 크게 빠졌다가 오늘 그래도 50원 오르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종목 이렇게 장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끌어올려줬거든요. 그렇죠. 이 종목 관리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 기관들이 가격대가 싸다 보니까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로 좀 매수, 항상 저는 달립니다. 내일 시초가 매수 당장 하시고요. 네. 그리고 꾸준하게 보유하시고 15,000원 이상까지는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조금 제가 중장기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 자체는 좀 굳이 잡자면은 한 12,000원 이 박스권 자체 깨지고 내려가는 부분으로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박스권 트레이드 부분의 상단 자체를 그 콘크리트 벽을 딱 뚫고 몇 번을 3번째 시도니까 돌파하고 올라갈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근데요, 제가 이 송원산업이 조금 아쉬움이 지금 수급으로 좀 당겨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상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자 비용이라든가 장기적인 부분에 따라서 이제 플랜 자체가 너무 공장 증설이나 뭐 조인트 벤처 같은 거 설립 부분, 해외 쪽의 수주 증설이 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마무리 단계인가요? 거의 좀 마무리가 됐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마무리 단계가 끝나고 난 이후, 그러니까 2013년,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지금 한 7,500억 이상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2012년까지 6천억 정도 매출이었는데 단기 수익 부분도
275억까지 늘어난 상태라는 거죠. 자, 점유율 때문이죠. 그러면 공장 증설과 함께 그 부분이 올해 한 중반부터 해가지고 매출로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이 가져가신다면 올해 매출 한 7,500억 이상까지 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송원산업에 대한 우리 김선윤 멘토의 리뷰 부분, 그 다음에 매매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참 매력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봤던 부분에 장기적인 호재 쪽으로 보고 2013년 부분에 이제 매출이 터진 것은 이 단기적인 재무 개선 부분이 나오면서 증설이 완료가 되면 이제 실적으로 터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선희 멘토는 뭐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지만 그쵸? 여러분? 우리가 자주 봤으니까 까도남을. 네, 안성준 멘토의 인피니티 헬스케어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예. 네, 해주시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인피니티 헬스케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 영상 전송 장치죠. 네. 엑스레이나 그런 MRI 같은 것들을 이제 3차원 영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을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세계 의료 영상 전송 장치 그 분야에 있어서 4년 연속 1위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은 의료 영상 전송 장치가 39%, 그리고 관련 하드웨어가 19%, 보급형 모델이 42%를 이루고 있고요. 지금 국내 점유율이 1위, 그리고 사실상 좀 독과점인 업체입니다. 그리고 신제품 출시 주기가 3, 4년이 있는데 그 3, 4년마다 그걸 보유하고 있는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가 돼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 신장이 가능한 업체죠. 그리고 최근에 중동 병원과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또 해외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약간 단점은 좀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에요. 네네. 적자 기업이고 지금 올해 그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는데 턴어라운드를 하더라도 좀 퍼가 약간 높습니다. 네네. 퍼가 약간 높고 그렇지만 신정부가 보건산업이죠. 보건산업을 육성한다고 공언을 했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의 육성 정책, 신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와 좀 잘 맞아떨어지고 국내 시장의 1위,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 기반의 확보, 그리고 중국 헬스케어 시장의 확대의 기대감, 고령화 이런 것들의 기대감으로 충분히 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게 답니까? 그리고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로 그래요. 한번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리겠는데요. 센스쟁이. 바로 그게 답니까?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 잡아준대요. 닥터 안 답습니다. 네. 네. 한 1년 동안에, 이게 보시면은 1년 동안에 지금 기록하고 있었던 3번 정도 돌파를 시도했던 한 11,300원 선을 이번에 최근에 거래량을 뚫어주면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돌파한 저항선을 오늘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바로 지지선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게 그냥 따라잡을 것까지는 없고 매수가를 한 11,500원부터 네. 한 1,500원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 후에 네네.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죠. 손절가는 한 10,000원이 깨지면 9,900원 정도의 손절가를 정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목표가를 12,800원? 네, 목표가는 1차는 12,800원, 네네. 2차는 한 14,900원 정도 돌파 여부를 관찰을 하면서 한 14,900원까지 끌고 가도 그 정도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가 조금 짧게 설정이 된 것 같은데, 인피니티 헬스 같은 경우는 워낙 테마, 유헬스케어 쪽으로 좀 테마에 편성되어 있는 기술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김선윤 멘토, 긍정적인 의견만 사실은 안성준 멘토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긍정적인 부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테마성이 좀 급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회사는 정말 나쁜 회사는 아닌데 제가 네. 걱정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시가총액이 그래도 꽤 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시가총액이 한 2,900억 정도가 이제 나와준 기업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수급적으로는 이 종목이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세가 그냥 아예 없는 전무한 종목이에요. 네. 그 정도로 그냥 개인 투자자들과 서로 이제 테마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형성돼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 제가 걱정되는 부분 자체가 이 종목이 그러니까 2011년이죠. 2012년 초에도 한번 2012년 실적에 대해서 흑자 전환하면서 좋은 흐름 나와줄 거다. 이렇게 단기 순익 부분도 72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2012년 까보고 나니까 또 안 좋았던 거죠. 이런 흐름이 또 나와줬고 이번엔 정말로 과연 전환을 할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1분기의 실적이 좋을까라는 게 저는 가장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 테마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만약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 1분기 실적이 좋지 않고 된소리 맞게 된다면은 좀 이 테마성의 흐름 자체가 좀 단기적으로 올라가다가 꺾여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해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성준 멘토. 예. 우리 김선우 멘토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어떤 예. 부분을 동의하세요? 우선은 그 수급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어허, 것을 동의를 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이 좋지 않고 그렇지만은 요즘에 좀 들은 그 정책적인 기대감이나 아니면 중국의 중국에서 불어오고 있는 지금 중국이 원래 우리 전통적인 중국주는 뭐였습니까? 소재주, 그렇죠. 철강주, 화학주였죠. 네. 그런데 요즘의 중국주들은 또 헬스케어가 또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인해서라도 좀 가치를 재평가받고 그리고 부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들고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테마성이 짙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그 우선은 그 테마를 기대하기보다는 네. 이 종목이 이제 이번에 그 턴어라운드를 할 것 같지가 않으면은 지금 이렇게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저항대 자체를 한 번에 쉽게 뚫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에서 좀 많이 후한 점수를 주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결국은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테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이제 기술력으로 평가를 받자라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추경 부분과 함께 이제 정부에서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의료 산업도 나올 것 같은데 네. 이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거기에 수혜를 좀 볼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의료산업의 그 정책이 좀 그렇게 그거는 껍질을 까봐야 하는 거지만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좀 이 독자적으로 이 기업에서 매출액이 그 점유율이 1위이고 사실상 독과점인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솔본그룹의 계열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 솔본은 무지하게 잘 가는데 얘 왜 못 가요?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근데 그거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네. 이게 시크릿이 있구나.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기대하고 매매를 하는 거는 아니니까 무슨 M&A 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단지 루머일 뿐이고 네네. 그거를 기대하고 매매해서는 좀 안 되겠죠. 그래요. 네. 우리 안성준 멘토가 비방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가 이렇게 웃음 속에 있어요. 이 솔본과 인피니티 헬스케어 부분이 있는 것 같겠고요. 김선임 멘토, 송원업산업 자체는 여기서 이제 강한 반등 자체가 본다면 차트의 모양성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계단형 상승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목표가 자체로 조금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그러면 시장 영향도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목표가를 1, 2차로 만약 나눠본다면 어떻게 좀 선정을 해볼까요? 자, 차트 제가 일어났습니다. 자, 네. 차트를 잡아주시면 15,000원으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아이고, 넘어갔네요. 15,000원 잡은 이유가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또 넘어갔나요? 자, 죄송합니다. 네. 자, 라인 자체를 타고서 주가 흐름 자체가 올라갑니다. 떨어졌다가 오버슈팅 했고요. 한번 다시 맞고 떨어진 이후에 다시 가고 다시 밑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 줍니다. 근데 이 라인 자체에서 지금 정확하게 이 부분 터치해주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라인 정도까지는 한번 도달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자, 1차적으로 이 정도 가격을 14,000원 정도 잡기에는 너무 수익률이 적어요. 좀 더 이제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아질 거로 판단이 되고 있고 네. 꾸준하게 조금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이 포스코 엠텍과 유진기업과 그리고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올 한 해 가져가도 되는 종목들입니다. 정말로 조금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튀어오를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송원산업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14,000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5,000원 정도까지 무리 없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은 인피니티 헬스케어 쪽에서 한번 뭘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갑자기 공격이야.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자, 정부 쪽에서 정책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수혜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한번 반등을 줄 확률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모멘텀 자체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죠?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주가가 1분기 실적이 제가 볼 때는 녹록지만 않거든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포인트 자체를 잡으실 때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정책 발표 이후에 주가가
반등해 줄 때 그때 바로 정리를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줄 수 있는 종목이지만 매도 포지션은 정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정책 발표 이후에 남아있는 이슈 자체가 분명히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 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헬스케어 같은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그때 정리를 좀 하시라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여타 이제 다른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큰 무리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장의 주요 뉴스로 뉴욕 증시가 BOJ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통해서 혼조 출발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자막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안철수 멘토한테 마지막으로 하나를 여쭙겠습니다. 예. 인피니티 헬스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뭐 단기적으로 매매밖에 안 된다고요. 그 좋은 기술을 갖고 예. 정확하게 나를 믿고 이 종목을 사야 된다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 국내 시장 1위입니다. 좋아요. 국내 시장 1위라면 여러분. 세계 시장 4년 연속 1위입니다. 세계 시장도 4년 연속 1위랍니다. 여러분. 구신 종목이 제일 좋거든요. 대신 여러분들의 매매 트레이딩 아까 목표가, 손절가, 그다음에 매매 포인트 같이 체크를 하시면 보실 것 같은데요. 자, 내일의 승천주 다시 한번 매매 포인트 정리하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승천주 안성준 멘토가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매수가 1,500원에서 11,500원에 신규 편입 주도하고요. 단기 목표가 12,800원, 손절가 9,900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김선윤 멘토 송원산업 차트상으로 주봉의 모양들이 이뻐지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매수가 역시 공격 실초가 앞으로 목표가 15,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 12,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스코엠텍, 유진기업, 아까 리뷰 드렸죠. 강력히 보유 한번 해보자. 이제 위쪽으로 승천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송원산업 내일 시초가의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안성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 1,500원에서 11,500원까지 분할 매수 전략을 하겠고요. 내일 신규 편입 시도한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결국은 두 분의 승천주까지 지금 체크를 해봤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 장의 오프 더 랩코드 주식승의 소문과 디타이틀 증시 뒷담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증시 뒷담화 쪽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북한 쪽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전쟁이 애들 장난이야? 도대체 주식 투자자도 오늘 멘붕 왔습니다. 정치적인 혼란 부분 또한 내 계좌의 혼란까지 이야기가 시켜줬는데요. 김선인 멘토, 네. 과연 전쟁이 애들 장난은 아닌데 그렇죠. 우리 투자자들은 너무 흔들려요. 그렇죠. 항상 이랬습니다.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연평도 때 정말로 코스닥 막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그런 시장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크게 놀랐던 시장이었지만 항상 그 포인트마다 매수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뒤돌아서 보면은 그때가 가장 쌌던 시기였던 거죠. 그 흐름 자체가 이번에 오늘 장에서도 나와줬고 조만간에 또 한번 나올 가망성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없겠지만서도 정말 북한 쪽에서 돈을 어디다가 빼가지고 풋옵션을 했는지 정말로 궁금하긴 합니다. 음모론이죠. 근데 그럴 리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시장에 조금 흔들리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북 리스크 지속적으로 조금 4월 달 내내 이어간다는 말도 있고요. 또 북한 쪽에서 오늘 내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말도 했는데 이미 동해안 쪽으로도 미사일이 이동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방어적 태세를 지금 거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양새가 나와집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점은 아까 제가 재미삼아 말씀드렸던 북한 쪽에서는 이중적인 잣대 지금 전쟁 도발하지만서도 중국 쪽의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힘쓰고 있다. 자, 또 하나 우리나라가 외국인 관광객은 더 많다. 자, 이 점을 조금 재미있는 점으로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신다면은 과연 정말로 북한이 쏠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미사일을 발사만 하더라도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다음번에 만약에 또 한 번 이런 도발이 나와준다면은 그때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서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시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먼저 누가 연기금이 그래도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연기금에 매수하고 있는 그런 이제 관련 업종들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좋은 이제 투자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멘붕 오지 말고 지금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으로 좀 집중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겠고요. 그다음 안성준 멘토.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오보도 발생이 됐죠. 예, 또 거기에다 답답합니다. 오보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이제 김문수 현재 경기도지사가 예. 했던 그 역발상적인 투자 대안까지 좀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아시죠? 예. 예.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그 북한에 대한 대북 리스크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정말 힘들어 하는데 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방송이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 설사 대북 리스크가 터져도 그때는 항상 코스피의 저점이었습니다.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북한의 대북 리스크를 건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좀 이번 달 올해 들어서 대북 리스크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계속 대북 리스크가 주가를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대북 리스크는 우리는 계속 안고 가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호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오보는 오보일 뿐, 루머도 루머일 뿐. 아직 전쟁 터지지 않았고요. 전쟁이라는 게 쉽게 터지지 못하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정말 제가 전쟁이 터질 분위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를 하고 나서 차라리 총알 맞아 죽는 것과 주식 투자자 죽는 것과 똑같다라고까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흔들리지 마시면 하는데요. 이 두 분 때문에 저 답답해서 못하겠어요, 방송. 왜냐면, 저희 진짜 전문가, 이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게 경제와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두 분보다 좀 더 전문가이신 분을 정확하게 지금 빨리 연결할게요. 김 PD 연결됐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연일 이제 개성공단 부분에 핑계를 대면서 우리나라의 문제 부분 도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급하게 아시아 금융학회장 오정근 교수님을 연결해서 현재 우리나라 부분과 이 지정학적 관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었는데요. 오정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북한의 위협 수위가 갈수록 너무 강수를 심하게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개성공단이 출경 금지까지 이어서 미사일 배치까지 좀 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이렇게 강수를 두는 이유를 어떤 측면으로 보고 계신가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내부적으로 권력 기반을 좀 공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김정일이가 권력 잡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김정은이가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는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유리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 전문가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좀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 마지막 강수까지 두고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최근에 해외 언론에서는 북한의 경제적인 붕괴가 체제 붕괴, 정치적인 붕괴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전망들을 지금 강력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어떤 상태까지 와 있는 건가요? 네, 북한 경제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경제가 붕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난 2009년부터 계속 경제 성장률이 2009년, 2010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한 데다가 2011년, 12년 다시 1% 미만의 초저성장을 하면서 다시 고난의 행군이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정도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은 또 수출이라고 해봤자 연간 15억 달러 정도, 주로 광물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15억 달러 정도밖에 수출이 안 되는 데 비해서 원유를 비롯해서 생필품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25억 달러 정도로 수입해서 매년 무역 적자가 가중되고 있고요. 그나마 이 대부분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북한 경제가 거의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북한 경제 전문가들이 다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도 결국 해외 쪽에서 지금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현재 안정화 단계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경제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마이너스 성장 때문에 체제 붕괴까지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 해외적인 여론에 좀 동의를 하시는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북한의 경제 전문가를 이번에
등용을 한 것만 보더라도 북한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은 지금 이제 경제도 좀 성장을 회복해야 되고 그러면서 다시 또 핵도 개발하는 양쪽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역시 한쪽으로는 그런 면에서 한쪽으로는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경제 전문가를 등용하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이 경제적인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런 도발을 좀 더 강한 강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요, 또다시 이제 북한과 남한, 우리 대한민국의 싸움이 아니라 미국과의 싸움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까지 좀 더 강력하게 좀 공포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을 동해 쪽으로까지 이동 배치한 데 맞서서 또 미국의 괌 기지까지 미사일 방어 체제로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접해져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북한의 도발이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나와서 발생이 될 경우에요.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은 이번에 이제 괌까지 겨냥하는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문제에 미국이 너무 개입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반도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리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더 악화된다 그러면은 남북 관계가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특히 이제 현재 우리가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국하고 홍콩 관계를 생각할 때 심천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심천을 중간에 이제 개발을 시킴으로써 중국과 홍콩에 이제 큰 무리 없이 서로 통합해가는 그런 모형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개성공단이라는 걸 통해서 남북 경제 협력을 그리고 심지어는 평화 통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형을 지금 이제 추구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앞으로 남북 관계도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개성공단을 통해서 우리가 남한에서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영세 중소기업들 이번에 우리 기업들이 한 123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다 연 매출액 4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중소기업들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미 우리가 이제 투자해둔 돈들 지금 현재 한 3조 원 정도 이제 투자가 되고 있고 또 국내 협력업체 한 3천여 개 고려하면 한 6조 원 정도 피해를 볼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북한도 역시 또 피해가 있습니다. 북한도 한 5만 명 이상 근무하고 있고 연간 임금 수입매당 9천만 달러 되기 때문에 북한도 역시 또 손해가 적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피해를 좀 최소화시킬 수는 없는 것 같겠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요. 바쁘신데도 저희 전화 연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저희가 북한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정확하게 교수님을 모시면서 전문가 쪽으로 봤는데요. 지금까지 연결되신 분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오정군 교수님이고요. 아시아금융학회장 교수님. 오정군 교수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요. 다음 우리가 뒷담화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예상 실적 발표일 날 시장의 저주가 풀릴까요? 김선일 멘토. 자, 1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1분기 실적 굉장히 기대가 되실 건데 시장에서 다 예측 뉴스 기사 굉장히 많이 보셨기 때문에 좀 약간 정리해드리자면은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맞습니다. 그렇죠? 자, 2분기에는 4월달, 이번 달이죠. 25일 날 갤럭시 S4가 이제 시판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양호할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때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 달성이 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자, 삼성전자를 좀 쳐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꾸준하게 차트 라인 자체가 살아나고 있는 그래서 저점 바닥을 찍으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그 모양새인데 지금 이 시점 자체가 바로 이 부분 자체가 1분기에 대한 실적으로 인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줬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금 1분기 실적이 그래도 작년치보다는 낮지만서도 4분기보다는 2010년 4분기보다는 조금 떨어질 거란 예측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주저앉았던 거죠. 하지만 다시 라인 타고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이번에는 그래도 뚫지 못했던 라인 바로 최고점 라인 한 55만 원 이상 그러니까 58만 원
정도까지 158만 이상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수급적으로 체크해 본다면은 기관들이 역시나 놓치지 않고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특히 연기금에서 정말로 놓치지 않고 최근에 모든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대형주 중에서 살만한 건 정말 삼성전자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종목들입니다. 특히 뭐 외국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은 대부분 리스크 위험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또 팔고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이긴 한데 그래도 기관들이 그 물량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폭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조만간에 들어올 외국인들을 맞이할 준비를 삼성전자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적극적인 좀 매수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150만 원 아래는 정말 저는 이제는 싸다.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꾸준하게 지금부터라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좀 매수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상 실적의 이 저주는 분명히 이번엔 깨고 올라갈 것이다. 이번에는 깰 것 같습니다. 자, 2분기가 너무 기대가 큽니다. 갤럭시 S4 기대 크기 때문에 그것만 참고하신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수급적인 부분 체크하실 필요 꼭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저희들보다는 정보가 좀 빠르다라고 조금 0.01초 정도밖에 빠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기관들이 최근에 사고 있다라는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걸 우리가 금리 동결은 해봤단 말이죠. 내기 아닌 내기를요. 삼성전자 이 저주가 풀릴 거지 안 풀릴 거 갖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치킨 옷 입고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그날 꼭 채널 고정하시고요. 안성준 멘토, 삼성전자 이 저주 사실 계속 한동안 그랬어요. 예. 꾸준하게. 이번에도 그럴까요? 저는 저주가 걸릴 것 같아요. 이번에요? 예.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선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8.5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컨센서스가. 그런데 지금 그 잠정 실적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긴 해요. 네. 우선 7.9조부터 8.5조까지 높아졌는데 오늘 뉴스 기사 보니까는 8.9조도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컨센서스를 맞추는 것을 기대하는 게 조금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 역시 삼성전자가 2분기 때는 더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삼성전자가 갤럭시 S4를 맞아서 2분기 때 이제 매출 10조를 달성을 하면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그 관련된 IT 부품주들도 같이 코스닥 화랑에 힘입어서 같이 더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저 역시 매수하는 건 좋으나 약간의 그 저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밑에서 매수하는 게 더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 저주가 내일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쪽은 저주가 또 걸린다. 우리 김선인 멘토는 저주가 걸리지 않는다라는데요. 내일 여러분들 요것도 하나의 우리 주식승천 애청자분들의 관전, 시장의 관전 포인트 같아요. 내일 삼성전자가 상승 쪽으로 올라가면 상승세를 유지하면 김선인 멘토의 전략이 맞아지는 것 같겠고요. 살짝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조정 양상으로 온다면 저주가 다시 발동이 되면서 우리 안성준 멘토의 의견이 또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장의 증시 뒷담화 여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까지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야심한 밤 현재 여러분들은 생방송으로 주식승천 10시 멘토 클릭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11시 11분 12초를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유럽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 동향까지 그래도 실세 없이 체크해 봐야겠죠.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0분 전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승 모멘텀과 하락 모멘텀이 서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죠. 예, 현재 일단 다우 증시는 0.5% 정도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일본은행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공격적인 완화 정책을 발표하였고요. ECB 드라기 총재의 향후 추가적인 부양책 시사 발언에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회복 둔화세에 압박받으며 제한적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금일 발표된 미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38만 5천 건을 기록하면서 3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고용시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지표 부진의 미 증시 상승 모멘텀은 현재 다소 약해진 상황인데요.
일단 내일 발표 예정인 비농업 부분 고용 동향 발표를 앞둔 경기감 속에 제한적인 상승 흐름 보여줄 듯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아까 주식승천 막 시작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실시간 속보로 빠르게 말씀하셨던 부분에 그 속보 뉴스와 함께 지금 현재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를 좀 계속하다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지금 현재 상승세 쪽으로 전환했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유럽 증시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CB가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로 발표를 했습니다. 키프로스 사태도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 지표가 또다시 부정이 언급되고 있으면서 현재 추가 상승 모멘트를 못 가져오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주가 동향이 상승 쪽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락으로 가고 있나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현재 유럽 증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7% 정도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 이탈리아는 플러스 0.4% 정도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란은행도 기준금리를 동결하였고요. ECB 역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의 실망감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정책회의 후에 드라기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향후 추가적인 부양책을 시사할 수 있음을 표현하면서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언 내용을 잠시 보자면 부진한 경제 활동 이어지고 있으나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회복세를 예상할 수 있을 듯하고 하방 리스크도 염두에 둬야 할 듯하다. 통화정책 스탠스 필요할 만큼 오랫동안 부양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네. 금일 또 스페인 중기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당초 준비 물량 이상을 소화하며 수익률도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 보이며 순조롭게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네, 결국 스페인 쪽으로 키프로스 사태가 이제 확산되지 않고 결국은 키프로스 부분은 이제 잠식되면서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도 막 개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거래가 좀 증가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나요? 네, 금일 역시 북한 리스크와 함께 현대 기아차 리콜 소식과 일 부양책에 따른 엔화 약세에 외국인이 현물 선물 대량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였는데요. 금일 역시 미국 고용지표의 부진으로 인하여 약보합세 보이며 현재 외국인은 소폭의 매수 우위, 개인은 매도 우위 보이고 있으며 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257.25포인트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주간 시장보다 야간 시장이 낙폭이 커지지 않는 것에 지금 이렇게 위안을 삼아야 되는 게 승질이 납니다. 네, 선대선물 김재준 연구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유럽 증시, 그 다음에 뉴욕 증시, 야간 선물 시장 동향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다행히도 주간 시장보다는 야간 시장 쪽에서 공격적으로 매도 압박, 즉 시장의 하락이 좀 진정되고 있다는 것이 내일은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없고 쏜살같이 달려온 우리 주식승천 멘토클리닉에서요. 이제 이 두 분에게 내일장 전략을 디테일하게 들어보는데 과연 내일 또다시 시장이 투매 부분이 발생이 될 것인지 현금화를 채워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종목을 공격 앞으로 세워야 되는지 김선일 멘토. 네,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지금 뉴욕 증시나 이제 S&P 500 같은 경우가 0.5% 이상 좀 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이 가능한 시장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자, 우리 연기금을 믿읍시다. 한마디만 드릴게요. 자, 조금 80포인트 아래에서 연기금 강하게 매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매수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거 참고하시고서 같이 80포인트 아래까지 좀 강하게 동반 매수 같이 해보시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공격 앞으로 좀 매수 좀 잡자. 당연합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안성준 멘토, 예. 내일장. 저는 좀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자라고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오늘 계속 1시간 내내 얘기했던 대북 리스크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내일은 어떻게 진행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오늘 또 하루 종일 얘기했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것도 어닝 쇼크인지 아니면은 부합인지 아니면 어닝 서프라이즈인지 네. 꼭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 코스피가 왜 떨어지고 있습니까? 외국인이 셀코리아를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셀코리아가 멈추는지에 대해서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그 셀코리아의 향방이 어떻게 갈리느냐를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닥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명쾌하지 않아. 두리뭉실해. 여기도 앉았고 여기도 앉았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일 궁금해서 그래요. 결국은 내일 삼성전자의 예상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만약 시장 출발만큼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를 한다면 공격 앞으로 해도 될까요? 안성준 멘토? 그래도 확인하자.
내일 하루는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하루는 예. 확인하자.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까지는. 우리 안성준 멘토는요. 내일은 조금 더 확인하자. 정확히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김선윤 멘토 같은 경우는 내일 걱정하지 말자. 연기금이 1980포인트 아래에서는 공격적으로 잡아 끌고 매수 포지션 잡았으니까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두 분도 고생 많았고 수고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김도영 MC도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면서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식승천 열시 멘토클리닉 다음 주 월요일 날 김도영이 또 찾아오겠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